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이 두 나라 사실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 이란이 이스라엘 석유의 상당량을 대줬고 이스라엘이 이란 비밀 경찰을 훈련시켜줬습니다.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수백 세대씩 살았고 직항편도 있었어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소사탄이라고 불렀고 대사관 건물을 피에로에 넘겨버렸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혁명 1년 뒤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했어요. 이란 군대 무기가 전부 미국제였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때 이란이 몰래 손을 뻗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죽이겠다고 외치는 나라한테 이스라엘은 무기 부품을 팔았어요.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볼게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근데 건국하자마자 사방이 적이에요. 아랍 국가들이 전방위로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하나의 전략을 세웁니다. 논리는 간단했어요.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 아랍한테 포위당해 있으니까 아랍이 아닌 나라들하고 손을 잡자는 거예요. 터키,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란. 근데 이란은 무슬림 나라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아랍은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라요. 실제로 이란은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사실상 승인한 무슬림 국가였어요. 이란 입장에서도 이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란 위에는 소련이 있었고 옆에는 이라크가 있었어요. 둘 다 위협이었죠. 이란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필요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손을 잡습니다. 이건 종교적 연대도 아니고 문화적 친밀감도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한테 석유를 대줬고 이스라엘은 이란 비밀경찰 훈련을 도왔어요. 이 동맹은 약 30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웠냐?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일단 석유부터 봅시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팔지 말라고 전방위로 압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구할 데가 없었죠. 그때 이란이 몰래 석유를 대줍니다. 에일라트에서 아슈켈론까지 비밀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이란 석유를 지중해까지 보낸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 이름이 EAPC인데 진짜 실제했던 시설입니다. 석유만이 아니에요. 정보 쪽은 더 깊었어요. 1957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CIA랑 같이 이란 비밀경찰 사바크를 만들어줍니다. 아예 창설부터 훈련까지 다 담당한 거예요. 두 나라 정보기관이 중동 정세를 같이 분석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군사 쪽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미사일이랑 무기 기술을 넘겨줍니다. 프로젝트 플라워라는 비밀 프로젝트였는데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일상이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테헤란에 이스라엘 가족이 수백 세대씩 살고 있었어요. 혁명 전 이란에 유대인이 7만 5천에서 8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었고 히브리어 학교도 있었습니다. 에랄 항공이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을 운항했어요. 서울에서 도쿄 가듯 두 나라 사람들이 그냥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석유, 정보, 군사, 일상생활까지. 이건 단순한 외교적 악수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경제와 군사와 정보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엮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하룻밤에 끝납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터져요. 샤 팔라비, 그러니까 이란 왕은 완전히 미국 편이었거든요.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이란 석유 이권을 서방에 넘기고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 재산을 외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었어요.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거죠. 그리고 2월 1일 파리에 망령에 있던 호메이니가 테헤란에 돌아옵니다. 이날 공항에서 시내까지 호메이니를 마중 나온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나라 전체가 들끓었던 거예요.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 미국을 대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소사탄이라고 했죠. 호메이니 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묶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파트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합니다. 근데 그냥 폐쇄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버렸어요.
대사관 앞 광장 이름도 팔레스타인 광장으로 바꿔버렸고요. 혁명 직후에는 피에로 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직접 테헤란을 방문해요. 30년 동안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석유를 대주고 비밀 경찰을 훈련시켜주고 직항편까지 있던 사이가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 살던 유대인 7만 5천에서 8만 명, 대부분이 이란을 떠났어요. 히브리어 학교도, 텔아비브행 비행기도 다 사라졌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부터예요. 공식적으로는 원수가 됐는데 그 다음이 황당합니다. 1980년 9월 2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8년짜리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란 군대 무기가 전부 미국제였거든요. 샤 시절에 사들인 F-14, F-4 전투기들. 그런데 혁명하면서 미국이랑 단교했잖아요. 부품을 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전쟁은 터졌고 비행기는 뜨긴 해야 하는데 부품이 없다. 이 상황에서 이란이 몰래 손을 뻗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소사탄이라고 부르던 그 나라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무기 부품을 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나라에 그 부품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 판 걸까요? 논리는 이랬어요. 이란도 이스라엘한테 적대적이고 이라크도 적대적이야. 그러면 그 둘이 서로 싸우면서 소모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 이 공식이 또 작동한 겁니다. 이 거래는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터집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고.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를 이란에 비밀로 판매하고 미국은 그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한 사건이에요. 이란 안에는 이스라엘 군사기술자들이 비밀기지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졌고요. 겉으로는 원수, 뒤로는 거래. 이게 중동 외교의 현실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진짜 원수가 된 걸까요? 1989년 호메이니가 죽습니다. 후계자 알리 하메네이가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이스라엘 노선을 한 단계 더 올립니다.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심어놓는 거예요.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1982년에 이란 혁명수비대 1,500명을 보내서 만든 조직이에요. 가자에는 하마스. 시아파 이란이 순니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거, 종교 갈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해관계 앞에서는 종파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 이란이 핵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북토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핵 한 발이면 끝나는 크기죠. 실존적 위협 그 자체였어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2024년 4월에는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직접 드론과 미사일을 쏘고요.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폭격합니다. 전투기 200대 이상이 330발을 쏟아부었어요. 12일 만에 휴전됐지만 이란 피해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합동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원수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친구였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서 이해관계가 바뀐 거지 종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손잡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논리는 똑같아요. 선수만 바뀐 겁니다.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오직 그 순간에 이해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날아다니는 미사일 너머로 이 역사를 보면 세상이 다르게 읽혀요.